대체적으로 다우 선물의 매매를 잘 안 보시다 보니까 다우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할까 조금 관점을 낮추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다우지수 굉장히 중요한 주가입니다. 왜냐면 종목이 30개밖에 되지도 않지만 이게 완전히 트렌드화된 주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기준 잣대가 되거든요. 전 세계의 기준 잣대가 됩니다. 다우지수가 개장 초반에 움직였다가 고압까지 밀렸더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이너스분까지 밀렸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캔들을 보면 나스닥도 동일한 모습을 보였죠. 여기까지 계속 지금처럼 따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우지수가 완전히 필두가 돼서 이걸 주도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화수영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2월 2일 금요일 현재 시간 14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되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또 복잡한 셈법을 내놓으면서 가위 바위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직전 거래일에 다우지수가 약 317포인트의 조정을 받았죠. 317포인트의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제 다시 369포인트를 상승하면서 하락 부분을 지워버렸습니다. 앞서서 4거래일 동안 상승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하락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 지웠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추이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사실 움직임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다. 제가 봐도 좀 어려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어제 어떤 말씀 드렸죠, 영상에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나스닥이고 국채고 현물이고 굳이 볼 거 없고 지금 다우지수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다우지수가 개장을 하면서 장 초반의 움직임은 좋지 못했어요. 개장을 하면서 상승 출발은 했지만 그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 구간이 보합 구간인데 마이너스 전환까지도 했었다는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 전환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구간에서 이어졌던 조정을 이어가게 되는 개념이니까 하락 추이로 굳혀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었는데, 이게 장 후반부가 되면서 갑작스레 급등을 했어요. 이거 메타나 아마존 때문에 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급반전을 하면서 장 끝까지 고가 형태를 유지하고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락 부분을 모두 다 삭제시키면서 종료가 됐는데, 물론 장 막판의 레인지를 변동성을 끌어올린 것은 빅테크 종목에 대한 실적에 대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시장에 매수세가 붙어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 중요했던 건 뭐냐면 차익성 매도에 대해서 어제 설명드렸죠. 차익성 매도가 나오던 부분이 다시 멈춰버렸어요. 거래량을 보시면 크게 음봉이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대형으로 터지죠. 크게 음봉이 터질 때는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는데, 지금 양봉으로 고점을 칠 때는 거래량이 안 올라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올라올 때는 거래량이 따라오지 않고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터진단 말이에요. 뭔가 묘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갈 때는 관성으로 그냥 올라오는 거고, 내려갈 때는 물량을 던지니까 빠지는 구간 현상인데, 그 수급적인 형태가 어제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은 굉장히 제가 복잡한 셈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연준 쪽에서 했던 발언이 분명히 문제가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차익 실현의 시점을 삼았었죠. 그런데 경제지표가 분명히 여전히 좋고 경제지표가 계속 개선되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어저께 산업은행, 상업용 부동산과 지역은행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은행 관련주들이 어저께 폭락을 했죠. 급락을 했어요. 폭락은 아니고 뭐 8% 빠졌는데 폭락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네요. 네, 급락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미국은 우리도 물론 경험이 있지만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라는 큰 사태를 경험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모기지의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그때 이후로 약 2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15년이 더 넘었군요. 정책적 변화를 많이 줘서 예전같이 리먼 사태처럼 은행들의 리스크를 최소화시켜 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NICB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미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 손실을 봤다라고 확정을 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개장 초반에 좀 부담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담이 되면서 장 초반에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소화를 해버렸어요. 이 부분을 소화를 하면서 바로 땡겨서 올라왔다 이거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배제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리먼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걸 무시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 상태가 어때요? 다 고금리죠.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연쇄적인 표현보다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의 빌미를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손 충당금을 메꿔가지고 커버링을 하고 있고 경기도 뭐 괜찮고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도 부동산이 최근에 PF 관련돼서 문제가 되니까 몇몇 개 건설기업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방건설사도 좀 심해졌고요.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땡겼어요. 그래서 참 보면서 엄청 힘이 세구나라고 느끼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분 때문에 다우지수 올리긴 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가위, 바위, 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과연 네가 세냐 내가 세냐 하고 가위, 바위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 이제 금요일인데 제가 어제 이 막판에 올라왔던 상승 부분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꺼림직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과도하게 밀어붙여서 분위기를 형성하긴 했는데 이 형성한 플레이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시장 참여자들이 아주 가볍게 따라붙는 시장이 아닌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존중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얘기는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어제 밤에 굉장히 좀 요란했습니다. 어젯밤에 굉장히 요란했는데 본질적으로는 박스권 레인지 안에서의 계속 등락을 줬죠. 본질적으로는 박스권 레인지에서 등락을 줬고 새벽까지 저점을 계속 붕괴 시도하면서 저점 터치를 계속 하는 작업을 줬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이 구간까지가 지금 나스닥이 박스를 치고 있는 구간입니다. 수치를 보자고 하면 17,260에서 17,450 정도에 460 정도 요 밴드가 박스권이고요. 그다음에 요 해당 구간대가 메타가 실적이 터지면서 올라온 구간대 그리고 지금이 행보를 하고 있는 구간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우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우지수 쪽의 움직임을 힘이 분명히 세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성 때문에 움직이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돈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관성으로 움직일 때는 잘 커버링이 안 됩니다. 한번 날 잡아서
매물을 확실하게 쏟아 부어내야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갖기 마련인데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그렇단 말이죠. 이제 나스닥은 그래도 나름대로 아직까지 트렌드에 맞게끔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실적 부분을 배제하고 나면 이 부분을 배제하고 나면 아직까지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내려올 거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 친구 혼자서 이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왜 다우지수를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게 다우지수예요. 이거를 나스닥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잘 감이 오시는데 제가 비교를 같이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우지수랑 나스닥 지수를 제가 지금 비교를 해놨는데 나스닥 100 지수예요. 지금 보면 다우지수가 개장 초반에 움직였다가 보합까지 밀렸더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이너스권까지 밀렸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캔들을 보면 나스닥도 동일한 모습을 보였죠. 여기까지.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 뒤에 조정을 받을 때 보면 다우지수가 캔들을 4개를 떨구니까 다우지수가 캔들을 4개를 떨구니까 나스닥이 삐쭉삐쭉삐쭉삐쭉 간망을 하다가 저점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급하게 음봉을 때려치면서 저점을 찍으러 갔어요. 그쵸? 반대로 급반전을 할 때도 다우가 먼저 쏘니까 한참 조금 폼을 잡고 있다가 뒤늦게 따라갔고요. 조정을 좀 받고 있을 때는 얘가 이제 행보를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좀 더 눌리는 맛이 있고 다시 캔들을 날리기 시작하니까 뒤늦게 쫓아오고 또 깊이 빠지니까 따라왔다가 그 흐름을 지금 이런 식으로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최근에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플러스가 나도 나스닥이 마이너스가 나거나 나스닥이가 마이너스가 났는데 다우지수가 플러스가 나거나 이랬던 경우가 많았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같은 나라의 주가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처럼 따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다우지수가 완전히 필두가 돼서 이걸 주도하고 있어요. 이제 다우지수가 움직이는 거는 나스닥이 움직이는 거랑 결이 좀 달라요, 여러분. 다우지수는 매매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다우 선물은 매매를 잘 안 하시는 경우 있어요. 전 다우 선물도 보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다우 선물의 매매를 잘 안 보시다 보니까 다우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할까 조금 관점을 낮추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다우지수 굉장히 중요한 주가입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30개밖에 되지도 않지만 이게 완전히 트렌드화된 주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기준 잣대가 되거든요. 전 세계의 기준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의 움직임이 커지기 시작하면 다른 쪽 주가들이 아무리 시가총액이고 뭐고 아마 지금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나스닥의 시총 뭐 1, 2, 3위만 때려도 시총자리만 해도 몇 경이 될 거예요. 이 경이 됐든 해가 됐든 그 의미가 없고 다우지수의 분위기 하나에 휩쓸려서 따라오는 거죠. 왜냐면 시총이라는 게 진짜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총이 뭐 진짜 돈입니까? 그걸 가지고 뭐 대출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주가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대출 담보비율이 떨어지니까 담보비율이 떨어지니까 주식은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돈의 가치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시총이 높은 건 현재 주가가 높기 때문에 시총이 높은 것 뿐이겠죠. 다우지수의 개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다우지수는 전 세계에 표방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우지수의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제도 이 구간에서 이게 지금 제가 작은 그림을 보여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어제 이 구간까지만 해도 다우지수가 기침을 하면 나스닥이 똑같이 기침을 했어요. 어제 이 구간까지. 다우지수가 막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조정을 화들짝 받으면 조정 급하게 내려서 조정을 받기 바빴고 다우지수가 보합을 찍자마자 유입되고 튀더라고요. 튀니까 또 급하게 쫓아가기 바쁘고 지금은 현물에 대한 부분보다도 다우지수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전체적인 추세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추세. 굉장히 좀 이 논리는 좀 어려운 논리라서 뭐 다 이해를 하시긴 어려웠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그룹의 리더가 최고의 리더, 그 이상의 리더는 없어요. 그 리더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팀원들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사이드라고 말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죠. 뭐 시총의 규모, 기업들의 사이즈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저께 빠지고 오늘 새벽에 회복을 했어요. 근데 거래 규모가 또 동일하죠. 제가 이 구간에서 설명드렸을 때 같은 설명드렸습니다. 거래가 없는데 고점을 찍어요. 저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라인 그냥 일부러 안 주고 냅두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했더니 바로 다음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고점을 찍든 회복을 했든 인정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거래를 못 붙였잖아요. 거래를 못 붙였기 때문에 이 파동은 존중해주기가 쉽지 않은 파동이에요. 오히려 대치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 대치기는 뭡니까?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이 공격 들어왔을 때 그거를 대받아서 쳐낼 때 쓰는 방식이죠. 지금은 매수가 누가 봐도 힘이 세요. 매수가 힘이 안 세다고 말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눈이 이상한 거예요. 매수가 힘이 분명히 셉니다. 그런데 매도도 만만치 않은 대치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저녁에 확인될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은 그냥 똑같이 보셔야 돼요. 똑같이. 뭐 이러니까 저렇게 저러니까 이렇게가 아니고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에 맞추셔서 그냥 동일하게 계속 보셔야 한다. 그래야지만 분명히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 두어 번 정도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하단부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직접 응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다음 영상을 찍을 때 해당 내용 체크해서 같이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고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